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의 실전기법 29 진행을 맡은 박미라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번쯤은 방향을 잃고 좌절할 때가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믿고 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12주간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지존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경제TV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단연간 주식 전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면 10년, 20년 투자하신 분들이 알고 보면 초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본인들은 초보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대화를 해보면 초보자가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초보자에게는 10년의 경험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10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겠고요. 네. 경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초보자나 다름없는 실력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이번 코너는 정호영 대표님의 저서인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이론편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12주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마인드와 관련된 거겠어요? 실전보다는 이론에 충실해달라.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고 진화하는 노력을 좀 해달라. 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배우는 노력을 해달라. 이건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그래서 소욕분카로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이런 주식 서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5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아무리 책을 잘 썼다고 해도 이제 그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인 고화 확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진화해 보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실전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 책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35%, 실전이 65%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전편부터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론편을 확실하게 먼저 보신 다음에 실전편을 보시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초보자들은 이론편을 먼저 봐달라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기법이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 나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한 3가지, 4가지만 나의 것으로 소화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기법만 잘 활용해달라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응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론편에서 일단은 교육을 받고 실전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가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의 진정한 고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기에 네. 큰 수익 낸 사람이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24년째 주식 투자 경력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전문가를 13년째 하고 있는데 단기에 큰 수익 노리자고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라진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고수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강의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좀 잘 좀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정석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진정한 주식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지배자가 되는 방법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 책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개요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이론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챕터 1은요, 이제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석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정석 투자의 실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의 유형과 분석 방식의 유형, 대응 방식의 유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당부 이렇게 해서 챕터 1은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챕터 1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챕터 1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종목 발굴의 기초인데요.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현물의 기본 요소와 특징입니다. 현물이 어떤 것이고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추세 판단의 차트 기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한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 가치 판단의 이론 구성. 적어도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매수할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세 판단의 차트 기준과 가치 판단의 이론 구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량주와 개별주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수급, 가치 그리고 차트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 발굴의 기초는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챕터 2가 됩니다. 매매 기법의 기초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종목 발굴의 기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발굴했으면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매매 기법의 기초인데요. 매매 패턴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중기 매매 방법을 제가 이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시간대 분류, 그 다음에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기법의 기초를 이제 완성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분석 방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 방법의 기초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향 분석 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석 투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개념을 정리해보고 종목 발굴과 매매 기법, 분석 방법의 기초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챕터 3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뒷부분 내용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론편에 해당하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실전편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론편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책 내용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챕터 4가 이제 전업 투자자 종목 발굴 및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에게 맞는 이런 기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일 매매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박 2일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종목을 당일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했다가 이제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단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직장인 투자자들 종목 발굴 및 매매 기법입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량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활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트와 가치, 그다음에 장기 매매는 가치와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한 종목 발굴 및 매매 기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전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통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고가 신저가 공략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급등주 급락주 이제 공략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종목 공략 기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29가지 기법으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목차 소개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이 첫 시간이니만큼 앞으로 12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부터 4주차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네.
12강 중에서 네. 이제 그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서적 사용 설명서 말씀드렸고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이제 이걸 강의해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왜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제 2주차는 정석 투자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세 가지 유형을 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데 또 여러분께 제가 특별히 드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고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종목 발굴의 기초, 이제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론편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의 기본 요소와 특징, 그 다음에 추세 판단의 차트 기준까지 해서 일단 4주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한 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다음에 이어서 5주차부터 8주차까지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5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발굴의 기초 중에서 이제 가치 판단의 이론 구성인데요. 흔히 그 가치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종목 발굴의 기초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수급 가치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 방법을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7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매매 패턴의 구분, 그다음에 단기 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시간대라든가 이제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도 그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주차는 뭐냐? 매매 기법의 기초 중에서 이제 등락에 따른 매매 우선 종목, 그다음에 종목과 지수의 연동성 비교, 그다음에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8주차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저희 강의 내용을 절반 이상은 흡수하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9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9주차부터 12주차 중에서 사실 이제 9, 10, 11은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12주차는 총정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방법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이건 뭡니까? 분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9주차는 뭐냐? 분석 방식의 기초 중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는 차트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각종 차트 이론이 많지만 저는 꼭 필요한 거, 꼭 알아야만 될 것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의 가치를 판단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석 방법의 기초 중에서 이제 시향 분석인데요. 시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결국 주식 투자는 시황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강의죠. 이제 총정리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론편에 대해서 이제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2주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교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첫 시간에는 먼저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살펴보고 평택총룸의 투자 철학, 서욕, 분과로 이어서 평택총룸의 정석 투자의 개념은 무엇인지 살펴봐 드립니다. 끝으로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이론편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교육에 임하는 자세. 무엇이든 시작할 때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책을 보시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편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전편을 보셨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완성을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실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좀 조건을 좀 제시해 주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부러 제가 좀 평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모든 그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로 그 종목 발굴이 뛰어날 정도로 이제 팁을 드린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제가 실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각각
조금씩 이제 그 팁이라든가 조건을 좀 가감하셔갖고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도 본인만의 정말로 최고의 기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론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해달라 이걸 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촌놈의 투자 철학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욕 분카로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가요? 네. 서역 분카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03년부터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네. 일종의 이제 저의 그 방송 슬로건입니다. 제가 그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물론 기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마인드를 제대로 갖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서역 분카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딴 건데요.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그래서 서역 분카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서두르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서두르지 말아야 되냐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수익 더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매매한다고 해서 5번 매매한 사람부터 수익이 더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전장에 매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후장보다 매수가가 더 싼 것도 아니고 매도가가 더 비싼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서두름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서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셔도 사실 50%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1년에 10%였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한가가 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금리 3%입니다. 상한가 하루에 15%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년 전에도 상한가를 몇 번만 이렇게 2, 3일 정도만 이제 얻게 되면은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한가 하루만 그 얻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4년, 5년치의 어떤 정기예금 금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란하게 초단타 매매나 그 1박 2일 코스로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을 부러워해서 직장인들이 따라한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냐? 본인한테 능력이 맞는 사람들만 거기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자. 무슨 얘기냐면 매수 가격은 어떻게 한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기준가가 있지만 조금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로봇처럼 매도하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봇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손절이 되든 수익이 되든 일단 정해놓은 그 목표가라든가 손절가가 되면 반드시 이제 매도해달라. 이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단 주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대표님은 좀 서두르고 싶거나 욕심이 날 때는 어떻게 자제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 네.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9년에 3개월 만에 40배를 부른 적이 있어요. 와, 정말요? 네, 근데 그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항상 미수를 사용했습니다. 초단타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주식시장을 관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딱 그 어떻게 했었냐.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매일같이 ATS를 하루 종일 보면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HTS를 매일같이 보면서 매매를 안 하는 걸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때는 열심히 이제 단타 매매도 했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중기 투자도 하고 관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호영 대표님의 실전 경험담이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주식 투자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다음 내용도 이런 투자 마인드와 관련된 거겠어요. 네. 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라는 제가 타이틀로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정석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정석 투자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석 투자를 이제 제가 표방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둘씩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인간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서 수단 중에서 주식 투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답게 살라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누구나 다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라고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의 지배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자와 노예의 차이가 뭐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지배자는 뭐냐면은 과정이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식을 좀 즐기는 거죠. 투자 자체를. 근데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은 항상 불안하고 불행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놀랍게도 네. 지배자는 5%는 안 됩니다. 약 95%가 노예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각종 통계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건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갖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걸 평가 손익을 계산해 보면 95%가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가 약간 수익이거나 본전, 네. 딱 1%만 큰 수익이 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1%가 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 통계가 이제 금감원 통계를 제가 확인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200명 중에 1명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정말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라는 이유와 주식의 지배자와 노예 이제 두 가지 이제 섞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라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을 받느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지배자가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해결하는 게 뭐다? 바로 정석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정석 투자의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정석 투자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정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항상 머릿속에 수익 추구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고려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한 투자, 방법이 안 좋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론에 집착한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과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이 나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스스로가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왜 이게 중요하냐?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은 결국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결과에 집착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쩌다 수익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연은 반복될 수는 있어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또 결국은 길게 보면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뭐냐? 위험관리 핵심 요소 같은 경우는 딴 게 아니라 손절입니다. 네. 손절은 사실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절을 안 하게 되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잘해도 8종목 수익 나고 2종목은 손실을 봅니다. 네. 뭐 물론 뭐 초고수가 된다고 해서 이제 9종목, 10종목 가까이 수익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6대4 정도 아니면 5대5 정도 비율로 이제 성공과 실패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만약에 손절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동안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한 종목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란 이제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정의 합리적 매매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종목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를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석투자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와 투자 철학 그리고 정석 투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론편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정석 투자의 개념, 실천 방법,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종목 발굴의 기초 이제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 이제 텍스트와 이제 그 제가 설명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 발굴의 기초를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이게 시작 아닙니까?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반복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의 기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 뭐 모든 사람이 전업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직장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가치, 세 번째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시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 이제 매매할 때 이제 매수, 매도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하는 건 바로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1, 2, 3로 해서 이제 시황, 가치 차트 이 순서대로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주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는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택촌놈의 투자 철학 소역 분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그러니까 정석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 기법 29 이제 이론편에 대한 요약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네 가지 다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소역 분과로, 그 다음에 정석 투자의 개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이론편 요약은 이제 앞으로 강의가 되면서 계속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소역 분과로하고 이제 정석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소역분과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 적으셔서 이제 모니터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석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 두 가지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항상 마음이 급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크게 수익 날까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분들은 과정을 생각 안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만 집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그 코스를 밟냐면요.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접하는 게 뭐냐면 차트 분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지인의 어떤 정보를 듣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석 투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투자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 분석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감성적으로 변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오르고 내 종목이 올라가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가 되면 이제 페인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똑같이 5년, 10년이 지나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익이 나면 기분 좋고 수익이 안 나면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벌어요. 근데 네. 하락장에서는 번 거를 그대로 다 반납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장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많이 봤던 이유가 뭐냐면 네. 위험 관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 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어느 정도 확인 매도만 했어도 사실 크게 손해를 안 봤는데 그게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론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결국 그 합리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편의 그 핵심,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결국은 합리성입니다. 어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를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지 결국은 뭐냐 키워드가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석 투자의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은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아주 제가 농도 짙게 설명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서욕 분카로 그리고 정석 투자 개념은 잘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합리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이번 강의 내용과는 별도로 평택총롬의 25년 투자 경험의 핵심 노하우를 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12강 중에서 이제 매일같이 서비스 팁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서비스 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곳에서 제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원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12개를 이제 모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중요한 그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석 투자 그리고 이제 주식의 노예와 지배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행위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석 투자는 뭐냐?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건데요. 사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야, 도대체 몇 번이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근데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처음엔 듣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안 듣기 시작하냐면요. 조금 알고 나서부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심하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서서히 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가장 그 관리가 쉬운 사람하고 관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 두 가지 부류를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초보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경력자, 그 다음에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초보자이면서 여자들은 보통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거나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제 교육을 잘 따라오는데 또 초보자니까 어때요? 백지잖아요. 네. 백지니까 뭔가 가르쳐주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경력자이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자들이 좀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경력은 있는데 경험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지우면서 새롭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아무리 강조해드려도 안 되는 부류가 누구냐? 바로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이면서 여자인 경우에는 사실 계속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제가 교육을 시켜놓으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남자들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설프게 5년, 10년 정도 경험 있으신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적어놓고 항상 명심을 해주세요. 항상 이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거는 손절가는 어떻게 정해야 되겠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항상 파악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 달라 이제 이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하고 지배자를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95%가 노예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한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좀 더 리얼하게 써줘서 정말 대단한 노하우를 줄 수 없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왜 그러냐? 어차피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좀 피눈물을 흘리고 극소수만 웃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절대 다수가 노예가 되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기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쉬양이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뭡니까? 쉬양 아닙니까? 네. 쉬양을 알면 사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좀 더 길게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왜 쉬양을 제가 강조하냐면 이게 있습니다. 일단 그 85%의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수가 예를 들어서 단기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300포인트 빠집니다. 거의 85, 아니 심하게 말하면 95% 종목이 어떻습니까? 하락합니다. 반대로 지수가 한 달 만에 한 150포인트 정도 급등하면 대다수의 종목은 상승합니다. 물론 지수가 상승할 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시황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반대로 지수가 내려갈 때는 비중을 낮춰야 되는데 이걸 계산 안 해요. 몰라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차트입니다. 무조건 차트만 보고 급등하는 종목 찾겠다고 달려들고요. 그다음에 시황을 전혀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차트를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시황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무조건 차트만 잘 보면 상관이 없다. 지수가 나빠도. 근데 어떻습니까? 실전에서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황을 거역하면서 차트를 발굴 잘해서 계속 적중하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뭐냐? 비중 조절이에요. 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집착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집착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100% 비중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00%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든 나쁘든 그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지수가 좋을 때나 나쁠 때는 항상 비중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는 비중을 확 줄였다가 반대로 저점에서 이제 확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했다가 반대로 두려움 속에서 폭락할 때 바닥에서 그때 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다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시황. 두 번째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참고해서 주식 투자한다.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철저한 정석 투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진정한 고수가 뭐냐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1년에 뭐 150% 수익 난다. 근데 그 다음에 반토막. 다시 또 그 다음에 한 50%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속된 말로 깡통이 납니다. 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망하겠죠.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남들이 300% 벌었다고 했을 때 나는 100% 수익. 대신 남들이 3분의 1 토막 났을 때 나는 번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누적적인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꼭 드리는데요. 처음에 여러분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손익 계산하지 마세요. 처음에 1, 2년 동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장이 좋을 때 하는 사람은 수익이 잘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장이 나쁠 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손해를 보겠죠. 근데 5년이 지났을 때 95%가 손실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만 5년째 됐을 때 한번 평가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때 정말로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손익 계산을 하셔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정말로 정석 투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20년, 30년 이어지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이왕 주식 투자하는 거 지배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뭔가 해보자고 주식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맨날 그냥 주식 시세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휴가도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빠지면 또 불안해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을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인간답게 살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초단기 급등주를 찾았고 뭐 대박주를 뭐 발견한 비법, 저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그런 게 정말 있으면 그거는요 누구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간 12편까지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2편부터는 정말로 이제 네. 본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 시청하시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사실 다 읽었거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전업 투자자와 그리고 직장 투자자를 구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구별하신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왜 네. 그러냐면 전업하고 직장인은 공통점은 주식 투자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일단 첫 번째가 대응 종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매매 기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량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네. 개별주는 대응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장이 나쁠 때는 솔직히 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단 종목이 다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단타, 그림의 떡이죠. 근데 전업들은 제가 오히려 초단타라든가 분봉 매매를 하라고 자꾸 강권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량주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홀딩, 내일도 홀딩. 그 다음에 무조건 지수 오면 홀딩하고 개별주든 우량주든 그냥 추세 매매하고.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업을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도 올리겠다고 주식하는 거고요. 전업 투자자는 그게 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인처럼 추세 매매하는 건 하되 전업 투자자의 어떤 그 특성을 만끽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만끽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눈 이유가 뭐냐? 종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장인과 그리고 전업 투자자, 이 투자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또 직장인에게는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평택총론 정호영 대표님과 이렇게 첫 시간 꾸려봤는데요. 첫 시간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첫 시간은 그 강의 내용보다는 네. 개요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쫙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정책 투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자가 되지 않은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그걸 강조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게 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항상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식해서 대박을 찾아야지. 그리고 빨리 큰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란 겁니다. 오히려 정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중장기 대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사실 그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강의를 차라리 하면 좋은데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끝내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좀 하나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2주차 강의 내용도 궁금한데요. 미리 좀 맛보기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 차트 맹신형의 투자자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맹신형, 그 다음에 수급 분석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투자자의 유형 세 가지, 그 다음에 분석 방식의 유형 세 가지, 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통해서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아마도 이거를 보시면은, 차트에 맹신했던 분들, 가치에 너무 몰입했던 분들이,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됐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아마 그거를 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투자자 유형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원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서울경제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 사이트에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